2003년 SARS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로 인해서 엄청난 감염자와 엄청난 사망자가 이르는데요. 이것은 중국 광동성에서 시작돼서 세계 감염은 약 8,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치사율이 15%나 육박하는 약 7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호흡기 비말이나 오염된 매개물을 통해서 점막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으로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저희 임상병리사 또한 임상병리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과목입니다. 저는 현재도 감염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의 의미입니다. 가장 작은 감염인자입니다. 그래서 여가성 인자라고 하는데요. 이 여가성 인자란 여가로 제거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가가 되어야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데 아주 작기 때문에 여가로 제거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숙주 내 절대 기생체로 감염을 통해 병원성이 나타나는데요. 이 절대 기생체가 뭐냐면 스스로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그 세포에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생활하는 생물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핵산은 DNA와 RNA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리보솜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입니다. 그거 없이 숙주세포에서 영양원을 공급합니다. 또한 핵산이 유전 물질인데요. 모든 에너지는 숙주세포의 대사 경로를 통해 얻습니다. 숙주세포 안에서만 증식이 가능하고요. 이분열로 증식이 불가합니다. 또한 증식은 숙주세포의 합성기구에 이용합니다. 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성 과정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영양분을 바이러스가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제에 대해선 감수성이 없는데요. 하지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인터페론에 의해서 세포 내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T셀이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다능성 줄기세포 안에 림포이드계에서 T셀에 헬퍼 T셀이라고 있는데 토카인의 일종으로 선천적 면역으로서 이 숙주가 만들어내는 이제 세포를 방어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인터페론입니다. 곧 자기 방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입자 구조입니다. 핵심부를 보게 되면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DNA와 RNA를 말하는 핵산과 그리고 단백질 껍질을 말하는 이 캡시드와 결합해서 이 핵심부인 뉴클레오 캡시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캡시드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핵산을 숙주세포에 침투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 핵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핵산을 둘러싼 단순한 단일 단백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외피는 바이러스가 증식했던 그 숙주세포의 세포막이나 핵막에 유래가 됐는데요. 이게 쥐질로 된 막양 구조를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외피 비보유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핵산과 캡시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부인 뉴클레오 캡시드라고 합니다. 이 뉴클레오 캡시드를 이렇게 외피로 싸고 있는 게 바로 외피 보유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 저항성 또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학적 처리를 통해서 외피 보유 바이러스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예외적으로 저항성이 높은 바이러스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뉴클레오 캡시드는 핵산과 캡시드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대칭성에 따른 구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입방 대칭형, 그리고 나선 대칭형, 그리고 복합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입방 대칭형은 말 그대로 구형인 형태의 캡시드를 말하는데요.
그게 정 20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꼭지점이 12개이고 측면이 세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각 면이 캡소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다다다 20면체로 이렇게 구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쪼밀쪼밀쪼밀하게 공 모양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종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심플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바로 입방 대칭형으로서 정말 이 강력한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선 대칭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핵산과 캡시드가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캡시드가 한 가지 종류의 프로토모의 일정 수가 상호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에는 TMV, 파라미소, 그리고 올소마이소, 그리고 랍도바이러스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형에서는 뉴클레오 캡시드 구조가 구형일 때도 있고 나선형일 때도 있고 이게 형태가 구분짓기 어려울 때 이렇게 복합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클레오 캡시드에 지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지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외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종류로는 폭스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복합형에 속하네요. 그리고 아레나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성에서 이렇게 깊숙이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 대칭성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복합형이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뭐 헤르페스나 아데노나 이런 거는 뭐 입방 대칭형이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바이러스만 위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류의 일반적 기준은 비리온의 형태로 봅니다. 이 비리온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바이러스 입자를 말하는데요. 아까 그림과 같이 핵산과 캡시드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보았죠? 그게 외피 비보유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비리온 형태입니다. 그게 RNA인지 DNA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요. 또한 유전체의 구조 그리고 복제 방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과 동물의 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바이러스 21개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바이러스는 7개, RNA 바이러스는 14개인데요. 자, 시험 문제나 국가고시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낼 것 같네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 중 DNA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좀 은어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디칠레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너 정말 디칠레? DNA 7개. 욕 아닙니다. 다음으로 봐보죠. DNA 외피보유, 비보유 바이러스 7개. 전에도 말했다듯이 디칠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DNA가 7개다 이 말입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7개 중에 3개는 외피가 있고요. 그리고 4개는 없습니다. 이 외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다는 건데요. 자, 헤르페스 심플 바이러스, HSV, 그리고 헤르페스 B형 바이러스, 그리고 수두 바이러스, 폭스 바이러스 이렇게 있고요. 외피가 없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휴먼 파보 바이러스 B19 끝까지 명칭을 외우셔야 됩니다. 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의 그 원인 바이러스죠. 그리고 사람 폴리오마 바이러스, 이거는 HIV,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엔 RNA 외피보유, 비보유 바이러스계를 보겠습니다. 14개. 이렇게 표를 보시게 되면요. 자, RNA 외피 보유 바이러스는 10개, 그리고 외피 비보유 바이러스는 4개로 나눠지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계가 있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외피 보유 바이러스네요. 자, 그 외에도 뭐 토가, 레트로, 필래시, 아레나,
등등등등등 필레오, 반약 바이러스들. 미보유 같은 경우에는 피코르나 뭐 칼리시 바이러스, 레오 바이러스, 그리고 보르나 바이러스 등등등이 있네요. RNA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이자 외피 보유가 있는 바이러스다. 그만큼 저항성이 강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또한 시험 대비해서는 이 DNA만, 아까 디첼레?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ARS의 원인, 사스의 원인, 그리고 겨울철 감기의 주요 원인이고요. 코 전체로 봤을 때는 라이노바이러스가 5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겨울철에는 이 라이노바이러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콕사키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애들 수족구 많이 걸리죠. 접촉감염, 호흡기 감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직경이 80에서 220 나노미터지만 RNA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피가 존재하고 RNA의 외피 보유 바이러스다. 아시겠죠? 그리고 외피에 이렇게 스피키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태양에 이렇게 코로나처럼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코로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그리고 세포질 내에서 증식을 하되 이제 골지체나 조면 세포체에서 이렇게 발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 감기, 위장간염,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고 사스나 메르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폐렴의 원인이 됩니다. 수송 방법 별 3개 땅땅땅 VTM 이걸로 바이러스는 수송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방법은 현재 리얼타임 PCR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바이러스 약제입니다. 약제가 있다고요? 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개발 중이랍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빠르면 3개월, 최대 1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외에도 다른 약제를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국가고시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아시클로버. 아시클로버는 헤르페스과에서 선택 독성을 지닙니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바이러스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헤르페스과에서 또한 효과적인 게 있는데요. 비다라빈, 이 약제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시클로버, 이거는 CMV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아지도티미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후천적 면역 결핍증 환자, 즉 HIV의 역전사, 그 단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금류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방문은 금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왜 금지하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럴까요? 그리고 아픈 사람,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과에 있는 사람은 접촉을 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중요한 거거든요. 손 씻고 기침 예절 지키고 마스크 쓰기, 아시겠죠? 자,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